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이가 아테네의 시장에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할까요? 친구들 앞에서는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연인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인 척하고,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그대는 정말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젊은이가 참 많습니다. SNS를 열면 좋아요의 개수를 세고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려 애쓰고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쓸수록 정작 진짜 사랑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손 안의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나요? 나는 정말 누구지? 메이크업을 지우고 옷을 벗고 모든 가면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을 평생 묵상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유명한 문구를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상인을 만났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썼지. 부자 앞에서는 부자인 척, 학자 앞에서는 똑똑한 척, 권력자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척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사랑은 진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독특함, 솔직함, 때로는 어설픔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언제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담스럽고 피곤해집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동양의 지혜에서 연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꽃이죠. 연꽃이 아름다운 건 진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진흙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자랑스러운 면도 있고 부끄러운 면도 있죠.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꾸 그림자를 숨기려고 해요. 단점을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운 면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죠.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SNS에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리학에는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영역이죠. 진정성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주변에는 특별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제가 만나본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왠지 편안해져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델포이 신탁을 받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정치인, 시인, 수공업자들을 만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탐구했죠.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자신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혜로웠던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고민해요. 그래서 용돈을 다 써가며 친구들 간식을 사주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용만 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이의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정작 얻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라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대는 정말로 친구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러는 것인가? 이 질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어쩔 수 없어요. 이 외로움의 정체가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어쩌면 진짜 자기 자신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작 나 자신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리와는 언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너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완벽함을 발견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신을 이해하라는 뜻이었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에게는 서슴없이 하거든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떠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가면을 쓴 완벽한 사람보다는 솔직한 불완전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줬다고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기 시작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되거든요. 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질은 훨씬 깊어져요.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죠. 그랬는데도 진짜 친구들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깊고 진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상대방의 영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관심받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랑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해요.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깨달은 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한 것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끌리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요? 친구가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을 때, 연인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에게는 그것이 선이었어요.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외부의 인기나 인정보다는 내면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양심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삶을 하나의 예술로 봤어요.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깎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예술 작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모두 남들이 좋아할 그림만 그린다면 그건 진짜 예술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이 좋아할 모습만 만들어 간다면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예술은 작가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에요. 진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담긴 삶,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담긴 삶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모두 자기 일로 바쁘니까요. 이것은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는 깨달음이기도 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남들은 생각보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지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성공을 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 받았는지.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성공은 다른 의미였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는지가 성공의 기준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성공에서 멀어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계산 없이 자기 자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 그 진정성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순수함, 그 진정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리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예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보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SNS에 글을 올릴 때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한 글보다는 내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글을 써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크라테스도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간 거죠. 결국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일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진정성 있게 살 때,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할 때 그 자체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모여듭니다. 마치 꽃이 나비를 유혹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관계들이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볼까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짜 꽃을 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죠. 반면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진짜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죠. 소크라테스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미 아름다운 정원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다만 그 씨앗이 자라려면 진정성이라는 햇빛과 자기 사랑이라는 물이 필요한 거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진정한 관계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